네, 안녕하세요. 올리브 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주섭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복코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복코는 코끝이 굉장히 크고 뭉툭한 코를 이제 복코라고 그러죠.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 정도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코끝의 피부 자체가 두껍고 살이 많은 겁니다. 이제 피하 조직이 많은 거죠. 그런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 타입은 코끝의 연골이 굉장히 크고 넓으면서 코끝의 연골이 많이 퍼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피하 조직이 좀 많은 타입은 피하 조직을 좀 제거하는 방식의 수술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연골이 굉장히 두껍고 넓게 이렇게 퍼진 타입은 연골을 좀 잘라주거나 연골을 모아서 묶어주는 방식으로 수술 방법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수술을 할 때는 피하 지방을 좀 제거를 해준다거나 연골을 모아서 묶어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보통은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코 교정의 이제 수술 방법, 첫 번째는 피하 조직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부 밑에 지방층, 피하 조직, 살 같은 것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피부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피부하고 연골 사이의 피하 조직 또는 지방층을 제거를 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끝에 이제 연골이 좀 두껍고 크기 때문에요. 연골 자체의 일부분을 좀 잘라내거나 줄여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 코끝에는 코끝 연골 또는 날개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코끝에는 양쪽으로 우산 모양의 이렇게 연골이 한 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에 이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게 되죠. 그래서 연골을 잘라내는 과정이 들어가고요. 그 후에는 이제 연골을 묶어주는 과정 수술법이 있습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콧구멍 위쪽 부분에 이렇게 연골이 한 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분은 잘라내주고 그 다음에 연골 묶기라고 해서 연골을 모아서 묶어줍니다. 묶을 때는 이제 뭐 보통 흡수되는 봉합사 이런 걸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골을 모아서 묶어주는 수술법이 적용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복코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피부 자체도 많거든요. 근데 피부를 잘라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걸 모아주면서 살짝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끝 연골 이식이 보통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기둥 사이에도 좀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코끝 부분에도 연골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골을 이제 다른 데서 채취해서 사용하게 되겠죠. 보통 이제 귀연골이나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복코 교정에는 사실은 4가지 수술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이나 피하 조직을 제거해주는 수술법. 두 번째로는 연골 모양 일부를 잘라내거나 연골을 모양을 다듬어주는 수술법. 세 번째로는 연골을 양쪽에 벌어진 연골을 모아서 묶어주는 수술법.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연골 이식을 통해서 연골을 높여주는, 코끝을 높여주는 수술법. 이렇게 총 4가지 수술법이 있는 거고요. 보통은 이 4가지가 다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1가지나 2가지, 3가지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1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5번째 수술법으로 피부 자체를 잘라내는 수술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피부를 자체를 어떻게 잘라내느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절개를 해서 이만큼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코끝에 피부를 그 정도로 잘라낸다 그러면 흉터 가능성이 없을 수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방법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지가 않고 잘 권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수술법은 상당히 많이 쓰는 수술법이죠. 복코 교정에는 이러한 수술법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면 굉장히 많이 작아지리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수술 방법들을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복코에서 한계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은 피부거든요. 피부를 많이 잘라내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복코보다 약간 개선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셔야지, 완전 이렇게 큰 코가 완전히 너무 작아지는 코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절충과 타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복코는 코가 작아지면서 좀 더 예쁜 코로 만드는 게 목표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려고 하면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한 모양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제가 잠깐 원리를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많이 높이면 높일수록 조금 더 슬림해지는 효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늑연고를 쓰면 사실은 좀 더 슬림하게 하거나 좀 더 높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늑연고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꼭 늑연골로 수술해야지 되는 건 아니고요. 비중격이나 귀연골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코가 커진다라는 느낌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복코 수술을 한다고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흉살이라는 게 약간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흉살이라는 건 일종의 흉조직인데 안에 내용물을 아무리 잘라내더라도 그 빈 공간에 다시 살이 차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술 효과의 한계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복코는 슬림해 보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은 높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높이게 되면 슬림해지는 느낌은 나오지만 높이가 너무 높아지면서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코가 커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코 수술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높이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복코 교정, 뭉툭한 코 교정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사실 이 복코 수술은 코 성형 수술 중에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의사들도 어려워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뭉툭한 코 교정 수술이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너무 지나친 욕심,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코 교정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반주수 원장이었습니다.